백신이라던가 아주 딱 맞는 치료제가 생기지 않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살 가능성이 최소한 1, 2년 정도는 이제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병을 이렇게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적절한 감시 체계를 우리가 확립을 하고 강화하는 방법들도 있고, 또 하나는 환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진단법을 어떻게 할지, 또는 가을 겨울에 지금 다른 질병들, 호흡기 질환들, 인플루엔자라든가 다른 질환들이 같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디텍션 할지, 또 인플루엔자랑 같이 겹쳤을 때 검사법을 어떻게 할지, 그런 좀 광범위한 노력들이 지금 중장기적인 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나라마다 좀 인플루엔자라든가 같이 유행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좀 각 국마다, 각 대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유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 코비드-19과 다른 기타 바이러스 질환,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을 서로 간에 이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 동선을 분리해주고, 그런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발열이 있는 환자들은 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분들만 좀 진료할 수 있는 동선, 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.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호흡기 클리닉이라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일정 그 정해진 의료 시설에서는 그런 호흡기 환자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고,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개발도상국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진단을 할 때 코비드-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, 호흡기 질환들도 같이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들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도 활용을 할 예정이고,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여건이 허락하고 그 나라의 컨텍스트에 잘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, 호흡기 환자가 왔을 때 뭐 여러 번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 현장에서 그냥 바로 검사해가지고 어떤 병인지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,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수 있겠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라리아라든가 HIV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은,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WHO나 유니세프의 뭐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코비드-19 때문에 의료 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,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, 예를 들면 HIV가 6개월 동안 항바이러스제가 공급이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70만 명, 6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모델링 결과도 있고,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인데 개발도상국에서 이 모기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항말라리아 약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.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, 혹은 그 병원의 보건소에 일하는 의료진들이 코비드-19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평상시 예방접종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없게 되잖아요.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예방접종률이 떨어진 현상들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뭐 브라질이라든가 남미 쪽에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,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, 일부 백신을 제외하고는. 근데 이런 것도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초과 사망률이라는 건 우리가 매년 이제 사망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각 국가마다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올해 예를 들면은 올해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치의 사망 수치가 있습니다. 그런 예상했던, 기대했던 그 수치보다도 더 많이 초과하는 그 분량의 사망을 초과 사망이라고 하고요. 코비드-19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잖아요.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거나, 예를 들면 환자가 갈 병상이 없다거나, 그런 또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분들이 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초과 사망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, 이 초과 사망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버텨내고 있구나,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구나, 그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체계가 그 초과 사망률이 이만큼 높기 때문에
우리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과부하를 지금 겪고 있구나. 이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도 지금 많이 이제 의료진들이라든가 방역 당국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협력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.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개발도상국에는 많은 협력국에는 마을 보건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르는 명칭은 굉장히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커뮤니티 헬스 워커, 뭐 빌리지 헬스 볼런티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의료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 보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환자를 빠르게 이제 발견하고 혹은 그 환자 접촉자들을 그런 마을 보건요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잘 하는 방법들. 그래서 취약계층이 가장 사망률도 높고 가장 이 코비드 19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장한다거나 또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수상가옥이라든가 뭐 그런 또 산골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백신을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의료 보건소에 와서 의료기관에서 맞지만 그런 분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.